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파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각도 파지법. 원래 이런 동양 스타일의 조각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파지법이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손을 왼손 엄지, 왼손잡이랑은 반대겠죠. 네, 칼을 잡지 않은 손 엄지가 옆에다 이렇게 대주거나 아니면 밑으로 대준 상태 밑으로 가거나,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원래는 이거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다양하게, 자신이 특히 다양한 형태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자세가 있고요. 가장 기본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자리는 중지에다 끼우는 자세입니다. 중지에다 끼우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주는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인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위험해서 아마추어들한테 봉인을 시켜놨고요. 쓰지 말라고. 가끔 제가 필요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시범을 보일 때도 있는데, 요거는 위험해서 좀 봉인을 시켰고요.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할 때는 항상 반드시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저는. 근데 온라인 상에서 이 자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고, 상당히 이런 데가 처음에는 아파요. 자세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다가 중지에 끼는 자세를 할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저도 아니게 이런 식으로 잡게 하고 가리키는 데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이거 아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두저도 아닌 자세. 이런 식으로 잡는 거.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추어 분들 가리키다 보면은 날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 되게 무서워하거나 날을 잡는다는 거에 대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여길 잡기보다 여길 잡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날 자체를. 물론 이제 날 자체가 길어갖고 이렇게 되고 날장은 짧고 여기 손잡이 부분이 길어서 그런 경우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런 경우 약간 끌의 형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날끝만 손이 안 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잡아주시는 게 훨씬 힘도 더 쓰고 훨씬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왼손인데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손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바이스가 없어도 받침만 잘 돼 있으면 손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은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칼을 정확한 위치에다 하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갖고 맞추려고 그러면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 살짝 올려놓고 딱 맞추면은 정확하게 선에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엄지는 옆이나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칼 놓고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자세가 되는 거죠. 손은 중지에 껴서 이 자세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래서 처음에 힘을 많이 주시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조각은 우리가 카빙 나이프, 슬레이드 나이프를 쓸 때도 회전을 하거나 떠내는 동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조각도도 마찬가지예요. 회전을 하는 동작이거나 떠내는 동작, 즉 지렛대 원리를 사용합니다.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회전을 하는 중심축이. 그것의 대부분은 이 오른쪽, 왼손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파보겠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지렛대 같은 경우 우리 아시다시피 무거운 물체를 들 때 여기 이렇게 받침점이 있고 힘이 이렇게 눌러지면은 위가 들어 올려지는데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건 같은 원리로 떠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마추어들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다가 팔로 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럼 굉장히 나중에 여기가 아픕니다. 테니스 엘보가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자세, 손 파지법도 알려드렸지만
팔꿈치를 몸에 붙이세요. 이렇게 팔꿈치에 떠가지고 팔 가지고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최대한 적게 쓴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작은 거 할 때 팔꿈치까지 쓸 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자 밀면서 뒤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뒤가 제자리에서만 내려가면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밀면서 뒤가 내려가면서 밀으셔야지. 자 지금 제가 팔꿈치를 아예 붙여 놓을게요. 딱 붙여 놓 일부러 좀 불편할 정도로 제가 붙여 놓고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쉽게 파지고 있어요. 거기서 더 힘을 쓰려면은 몸까지 붙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즉 하면서 내 몸에 무게를 이용하고 살짝만 뒤를 눌러준다. 그러면은 훨씬 적은 힘으로도 쉽게 조각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느 정도 좀 눌러주다가 안 나가 그런 다음에 팔 가지고 이렇게 자꾸 밀려고 하시는 분들. 근데 충분히 계속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들어 올라갑니다. 자 보면은 벽이 생기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률을 이루면서 둥글게 떠지는 게 보이게 돼요. 자 그리고 한 번에 깊이 파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반 이상은 넘어가서 본인이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가볍게 이렇게 거의 끝까지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같은 자세니까 그냥 제가 파겠습니다. 몸이 내려간다. 자꾸 몸이 내려간다. 내가 몸이 충분히 못 내려가서 전진을 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다른 변화 없이 그냥 칼만 앞으로 밀었을 뿐인데 둥근 형태가 나오고 있죠. 이런 데서 둥글다고 해서 막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깊이 파시게 되면 초보분들은 굉장히 힘들으세요. 왜냐면 갑자기 높낮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칼이 걸려가지고 잘 안 나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파시고 반대로 그때그때 돌려주시는 걸 더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팅을 반대로 이렇게 꽂으셔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자리를 좀만 옆으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자 중지로 잡고 왼손 밀어서 받쳐주고 올린 다음에 엄지 대서 얘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갈 때 팔꿈치 붙이고 팔이 아니라 몸으로 눌러주면서 앞으로 미는 느낌. 뒤가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 올라가요. 낮게 파세요. 이거를 제가 일부러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보세요. 여기서 각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보면 한 번에 걸려있는 게 많으니까 어느 정도 처음엔 들어간 듯 하다가 나중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팔 갖고 밀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갑니다. 낮게 여러 번을 파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세 잡거나 이런 메커니즘 익히기가 처음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가 힘들어서 안전하게 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린 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자세는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는 다양하게 하기가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가 내려가는 메커니즘. 자, 좀 전에 시범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막 칼들이 엉켜 있는데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비슷한 넓이와 깊이를 가지는 칼질이 나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줬고요. 또 다시
위치로 옮겨서 좀 할까요? 자, 팔꿈치를 붙이고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뒤가 낮아지면서 밀린다라는 기분을 가지세요. 마치 두레박이 볼 뜨듯이 그런 기분으로. 자,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번에 큰 살 다루기 위해서 푹푹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는 여기에 보다시피 이렇게 두툼한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처리하기 반대로 들어온다고 해서 나중에 처리가 힘들어져요. 그거 개념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여기 두께만 막 2mm, 3mm 이상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적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가볍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죠. 벌써 여기서도 칼이 잘 안 나가죠. 저항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반대로 돌려서 저런 벽들이 발생을 하지 않게 전체적인 높이의 평균치를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주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계속 번갈아서 돌려가면서 높은 벽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수종에 따라서 또는 나무의 결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은 걸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는 결 방향대로 또 형태의 방향대로 칼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찍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분들이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에 역점을 두고서 지금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지금 이런 쓰는 방향과 이런 걸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두께가 어느 정도 왔는데 좀 전에 쓴 칼은 15mm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21mm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처음부터 큰 걸 파지, 큰 걸 파지 왜 저걸로 했느냐? 큰 칼은 그만큼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저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무랑 닿는 면이 넓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적당한 크기로 중간 크기 정도가 처음에 살을 파낼 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작으면 이게 굴곡들이 너무 심하겠죠.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또 많이 파야 되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적당한 크기, 중간 크기로 어느 정도 파고서 그 다음에 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래도 문양이
칼이 지나간 자리들이 싹 사라지면서 좀 더 고운 느낌으로 되겠죠. 자, 이때 너무 힘을 주게 되면은 초보분들은 힘의 이렇게 방향이 움직이는 걸 조절을 못해서 박혀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힘을 빼고 가볍게, 이제 큰 살을 덜어낼 일은 없죠. 앞에서 큰 살을 덜어냈기 때문에. 자,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15mm가 판 쪽이고 이쪽이 21mm가 판 쪽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자국이, 칼자국이 많이 남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일부러 칼자국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은 15mm 또는 그보다 작은 뭐 9mm라든지 이런 걸 쓰셔서 칼에 자국을 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입으로 들어가는 스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칼자국이 있거나 그래도 나름의 매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쉬운 방법으로 좀 곱게 하겠다. 뭐 사포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사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막 개념 없이 칼을 쓰는 원리라든가 나무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막 한 다음에 사포로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지. 자, 자세는 똑같이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몸을 이용을 안 하는 거는 아까보다는 아주 얇은 걸 파내기 때문에 굳이 몸까지 쓸 일이 없고 섬세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칼이 중간에 들어가기 힘든데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안 떠지는 상황. 이런 경우에 제가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 방향대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거나, 또 이런 조각판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살짝만 없애주고, 저런 벽들이 생기게 되면 항상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살짝 사방으로 한쪽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이쪽 저쪽 돌려가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다듬어 볼게요.